일막 피할 수 없는 파국, 운명의 잔혹한 선고. 20해 전 운명처럼 사랑에 빠진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강철 의지 김영호는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거운 사내였죠. 거침없고 돌진하는 그의 삶은 언제나 열정 그 자체였습니다. 반면 그의 연인 이수미는 흐르는 물처럼 유하고 섬세했죠. 어떤 파동도 잔잔하게 받아들이지만 내면 깊숙이 여린 아픔을 품고 있었습니다. 불과 물, 상극의 두 기운이 격렬하게 끌어당긴 숙명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순간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수미의 어머니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당대 최고의 명리학자 박도사를 찾았습니다. 박도사는 두 사람의 사주를 들여다보던 내내 차가운 침묵만을 지켰죠. 한참 후 그의 입에서 뱉어진 말은 섬뜩한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 인연은 파국을 부를 뿐입니다. 남자는 태어난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해 상대를 태울 것이요. 여인은 여린 물의 기운이 지배적이라 결국 메마를 것입니다. 불과 물이 어찌한 살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한 살림을 차린다면 이 불은 저 물을 말려버리고 저 물은 이 불을 꺼트리니 이는 상극 중의 상극, 결혼하면 백년애로가 아닌 서로를 파멸시킬 파탄의 궁합입니다. 박도사의 말은 거대한 망치로 수미 어머니의 심장을 내려치는 듯했습니다. 박도사는 파혼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영호와 수미는 사랑만이 진실이라며 거대한 운명의 벽에 맞섰죠. 어머니, 저희는 이 사랑을 놓을 수 없어요. 도사님 말씀이 어떻든 저희 힘으로 이겨낼 겁니다. 영호의 불타는 고집과 수미의 애절한 눈물이 부모님의 완고한 마음마저 녹였습니다. 결국 모두의 걱정 속에서 두 사람은 파란만장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사랑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절대적인 상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신혼은 로맨틱 코미디가 아닌 매일 서로를 향해 불을 뿜는 막장 드라마 그 자체였습니다. 이막 지옥의 신혼, 상극의 족쇄의 가치다.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던 그들의 결혼 생활은 첫날 밤부터 지옥 같았습니다. 강렬한 사랑의 불꽃은 이내 서로를 태우는 잿더미로 변해버렸죠. 영호는 추진력이 곧 자기 자신인 사내였습니다. 한번 화가 나면 맹렬한 불꽃처럼 터져나왔고 감정은 전혀 걸러지지 않은 채 쏟아졌습니다. 수미야,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답답하게 바위처럼 가만히만 있지 말고 속이 터져 죽겠네. 반면 수미는 모든 것을 속으로 사귀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의 거친 말에 심장이 찢어져도 입을 꾹 다물었죠.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지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그저 화만 내시고. 결국 참았던 눈물은 홍수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고인 물처럼 볼막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차가워진 아내의 모습에 영호는 숨이 막힐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불과 물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끔찍하게 부딪혔습니다. 영호는 직진 본능으로 바로 행동했지만 수미는 작은 그림자까지도 꼼꼼히 살피느라 결정을 미뤘습니다. 밥상머리에서는 접시가 날아다니는 듯한 말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밤에는 서로를 외면한 차가운 침묵만이 무겁게 눌러왔습니다. 박도사가 말했던 상극이라는 예언이 매일같이 잔인하게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분명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남녀의 본능적인 부부 생활만 했고 그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이제 서로의 목을 조이는 독약이 되는 것 같아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행복해야 할 신혼은 불안과 절망, 그리고 지독한 후회로 새카맣게 물들어갔습니다. 결혼 후 3년 수미는 영호 몰래, 아니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처참한 모습으로 박도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 밑에는 그늘이 짙었습니다. 피폐해진 수미의 모습을 본 박도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사님, 정말 저희 부부는 희망이 없는 건가요? 매일이 지옥 같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수미는 결국 흐느껴 울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도사는 조용히 차가운 눈빛으로 수미를 바라봤습니다. 수미 아가씨, 사주는 하늘이 내린 팔자이지 사람이 절대 거스를 수 없는 족쇄가 아닙니다. 그대들 팔자에 강한 불과 여린 물의 기운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불은 물을 증발시킬 수 있으나 물이 없으면 스스로 타버리기도 합니다. 물 또한 불을 끌 수 있지만 뜨거운 불 없이는 맑은 증기가 되어 승천할 수 없습니다. 상극은 단순히 불화가 아니라 서로에게 없는 기운을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박도사의 말은 절망에 잠긴 수미에게 번개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보완하고 극복할 기회라니요.
어떻게 해야만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수미의 눈빛이 마치 죽어가는 불씨처럼 흔들렸습니다. 박도사는 다시 두 사람의 사주를 펼쳐들었습니다. 남편 영호 도련님은 화기운이 너무 강해 불같이 타오릅니다. 이는 그의 장점이자 상대를 태울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죠. 강한 추진력이 있지만 그만큼 성격이 급하고 독선적입니다. 아가씨는 수 기운이 강하여 차분하고 지혜로우나 고인물처럼 때로는 답답하고 감정 표현에 서툴러 침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에게 영호 도련님의 불은 때로는 삶의 활력을, 때로는 파괴적인 과함을 불러왔을 겁니다. 박도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사주는 아가씨에게 없는 강한 화 기운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아가씨의 지혜로운 수 기운은 남편의 거친 불 기운을 다독여 조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타고난 기질을 치명적인 단점이 아닌 특별한 특성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주는 단순히 파탄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극복하고 강점을 키울 비밀스러운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 설명서를 잘 활용한다면 지옥 같은 상극의 팔자도 능히 기적의 천생연분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박도사의 말에 수미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주가 자신들을 파멸시킬 잔혹한 족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의 열쇠라는 것을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산막 역전의 발판, 사주 사용 설명서로 지옥을 깨다. 집으로 돌아온 수미는 영호에게 박도사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영호는 처음에는 코웃음 치며 미신 같은 소리라며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박도사의 깊이 있는 해석과 이제껏 자신들이 왜 그렇게 서로를 지옥처럼 만들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수미의 말에 영호는 거짓말처럼 점차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죠. 내가 너무 불같이만 굴어서 수미를 태워버리려 했구나. 영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강한 성격이 사랑하는 이를 뼛속까지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미 또한 자신이 너무 속으로 사겨 영호를 답답함에 미쳐버리게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생애 가장 중요하고 잔인한 미션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서로의 사주 사용 설명서를 펼쳐들고 지옥 같은 삶을 바꾸는 미션이었습니다. 영호는 자신의 불같은 성질이 폭발하려 할 때마다 박도사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나는 불의 기운이 강하니 아내를 태워버릴 수 있다. 그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면 잠시 자리를 피하거나 심호흡하며 감정을 가라앉히는 처절한 연습을 했습니다. 수미가 뭔가 곰곰이 생각하며 말이 없을 때도 이전처럼 답답해 죽겠네 라고 채근하지 않고 그녀가 충분히 생각하고 말할 시간을 인내심 있게 기다려 주었습니다. 수미 또한 여린 물 같은 자신의 성격을 직시했습니다. 영호가 화를 내거나 답답해할 때 더 이상 두려워 피하지 않고 차분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말하려 죽으림을 다했습니다. 당신이 화를 내면 제가 정말 많이 무섭고 힘들어요. 저는 당신이 제 이야기를 조금만 더 천천히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영호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렇게 처절하게 노력하는 수미의 모습에 가슴이 저며 감동했습니다. 사주가 알려준 대로 영호는 화 기운이 강해 급하고 직선적이지만 일이 있고 솔직하다는 것을, 수미는 수 기운이 강해 섬세하고 감성적이지만 우유부단하고 감정 표현이 서툴다는 것을 서로 인정했습니다. 영호는 수미의 세심함 덕분에 놓치기 쉬운 것들을 채울 수 있었고 수미는 영호의 추진력 덕분에 머뭇거리지 않고 새로운 일들을 과감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물이 서로를 밀어내는 잔혹한 상극이 아니라 뜨거운 불의 기운에 여린 물이 증기가 되어 하늘로 오르고 차가운 물에 불의 온기가 더해져 따뜻한 밥을 짓듯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놀라운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지옥 같던 결혼 생활에 마침내 작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막 기적의 천생연분, 상극을 뛰어넘은 영원한 사랑.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거 상극 중의 상극이라며 모든 이의 혀를 내두르게 했던 영호와 수미 부부는 이제 마을에 소문난 인꼬 부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소문을 기억하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금슬 좋은 부부가 어디 있다고. 박도사가 그때 사주를 잘못 본 거 아니야. 모두가 의아해하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영호는 더 이상 옛날처럼 불같이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수미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먼저 헤아리는 지혜로운 남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미 또한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속으로만 사귀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표현하며 둘 사이의 투명한 소통의 물기를 시원하게 터버렸습니다.
그들은 사주가 알려준 사용 설명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죽으림을 다해 터득했습니다. 이제 둘은 불과 물처럼 극과 극의 성질을 가졌지만 오히려 그 극명한 다름이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하고 견고한 균형을 이루게 하는 최상의 조화로 작용했습니다. 우리요, 처음엔 정말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죠. 불과 물이라 도사님 말씀대로 파탄 날 줄 알았어요. 영호가 이제는 환하게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사주를 알고 나니 아, 저 사람 원래 저렇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부족한 점은 제가 채워주고 넘치는 부분은 수미가 잡아줬죠. 이제는 수미가 없으면 제가 너무 뜨거워져서 타버릴 것 같고 제가 없으면 수미가 너무 차갑게 가라앉아버릴 것 같아요. 서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진짜 천생연분이 된 거죠. 수미는 영호의 굵고 투박한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피폐함은 찾아볼 수 없고 깊은 평화와 절대적인 행복만이 가득 깃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 입은 여린 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주 궁합이 단순히 기륭을 점치는 저주가 아니라 서로의 타고난 기질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인생 최고의 관계 지침서임을 온 세상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최악의 궁합이라 불리던 그들의 인연은 서로를 이해하고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그 어떤 환상의 궁합보다 견고하고 빛나는 기적의 천생연분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처절한 노력과 이해로 완성된 삶의 지혜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불멸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주 명리학자입니다. 오늘 영호와 수미 부부의 막장 드라마 같았던 인생 역전 이야기를 통해 깊은 감동과 함께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사주 명리학은 점술이 아닌 엄연한 학문입니다. 음양 오행 이론을 바탕으로 천간지지를 분석하며 과거, 현재, 미래를 통찰하는 깊은 지혜가 담긴 체계적 이론이죠. 사주는 타고난 8글자를 통해 운명의 흐름과 성향을 알려주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팔자는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이 학문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행복과 의미를 찾아보세요. 타고난 팔자에 연연합니다. 지혜롭게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데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사주명리학의 깊은 통찰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인생의 지혜를 담은 기막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